미국 여행 계획 세워두셨나요? 10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국 입국 거부 방지 8가지 핵심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이 더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ESTA 신청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발 며칠 전에 ESTA를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승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여행을 망칠 수 있어요. 10월부터 미국 입국 규정이 강화되면서 ESTA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후 몇 시간 내에 승인이 났는데 이제는 최소 72시간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최소 21일, 권장사항으로는 90일 전에 신청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보안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과거 여행 기록,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노선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담당한 노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김 씨 성을 가진 승객분이 출발 3일 전에 ESTA를 신청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일에 승인이 났을 텐데 이번에는 계속 심사 중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결국 비행기 출발 시간이 되어도 승인이 나지 않아서 탑승을 못하게 됐죠. 그분은 가족 휴가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ESTA 때문에 모든 일정이 망가졌어요. 호텔 예약금도 날리고 항공료도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만약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기존 ESTA가 만료되는 줄 모르고 공항에 온 승객분이 계셨어요. ESTA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온 거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한 달 전에 만료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새로 신청했지만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여행 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ESTA를 신청하세요. 아직 항공료를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일정만 정해져도 신청할 수 있어요. ESTA는 2년간 유효하니까 조금 일찍 신청해도 손해볼 것 없습니다. 기존의 EST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만료 3개월 전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권 번호가 바뀌거나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청 후에는 승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메일도 자주 확인하시고 ESTA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승무원으로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새롭게 강화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수집에 대한 준비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서 생체인식 절차가 복잡해져서 당황하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술 발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입국 심사 시간과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10월부터 미국 입국 심사에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수집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문 스캔만 간단히 했는데 이제는 10손가락 모두 스캔하고 얼굴 인식도 훨씬 정밀하게 진행해요. 심지어 홍채 스캔까지 도입하는 공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입국 심사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미국 정부가 국경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개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테러 방지와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서죠.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접촉식 인증 기술의 필요성도 커졌어요. 승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 변화가
승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문 스캔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60대 할아버지 승객분이었는데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낚시하다가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지문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20분 넘게 지연됐어요. 입국 심사관이 계속 다른 손가락으로 스캔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수동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별도 심사실에서 추가 질문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입국은 허가됐지만 정말 고생하셨죠. 간단한 준비만 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얼굴 인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젊은 여성 승객분이었는데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특히 아이라인과 립스틱을 짙게 발랐는데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여권 사진과 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을 지우고 다시 스캔해야 했는데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출발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손가락 상처나 밴드를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지문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상처가 있다면 출발 전에 충분히 아물 때까지 기다리거나 최소한 밴드는 제거하고 가세요.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여권 사진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과도한 화장은 피하시고 특히 아이라인이나 립스틱을 너무 진하게 바르지 마세요.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액세서리도 미리 벗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 착용자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반사 때문에 얼굴 인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입국 심사 시에는 안경을 벗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은 문제없지만 평소 안경만 쓰시던 분들은 잠깐 불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입국 심사 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수집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침착하게 심사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중하게 질문하시고 절대 짜증이나 불만을 표현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전체적인 입국 심사 과정을 훨씬 순조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여권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했는데 공항에서 출국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목격하는데 매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가족여행이나 중요한 출장인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워요. 미국은 이제 입국길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었는데 10월부터는 하루라도 부족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출국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6개월이라는 기준이 생겼을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행자가 예상보다 오래 체류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예요. 또한 응급 상황이나 천재지변으로 출국이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19 때처럼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어요. 40대 부부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미국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남편분 여권 유효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확인하더니 탑승을 거부했어요. 부인은 이미 비행기에 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남편 때문에 둘 다 못 가게 된 거죠. 그 부부는 몇 달 전부터 이 여행을 준비했대요. 호텔도 예약하고 렌터카도 빌리고 심지어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까지 미리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계획이 여권 유효기간 때문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급히 여권을 재발급받느라 여행 일정을 모두 미루어야 했죠.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대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가려는데 개강일이 정해져 있어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행히 이 긴급 여권 발급을 통해 해결했지만 추가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여권을 확인해야 해요. 여행 예정일 기준으로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단순히 여행 기간만 보지 말고 입국하는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즉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일반 여권 발급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성수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행 날짜가 임박했다면 긴급 여권 발급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더 비싸고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모든 구성원의 여권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어린이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성인보다 짧기 때문에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여행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여권 재발급 절차와 소요 시간도 미리 파악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진도 미리 찍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권 사진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면 현재 모습과 달라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는 최근 사진을 사용하시고 안경이나 헤어스타일 변화도 고려해서 촬영하세요. 네 번째는 강화된 수화물 보안 검색 절차입니다. 보안 검색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 때문에 지연되거나 물건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요.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보안 검색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봐왔거든요. 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10월부터 미국행 항공편의 보안 검색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새로운 금지 품목과 제한 사항을 미리 알면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전자기기와 관련된 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큰 변화는 리튬 배터리 관련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용량 제한이 느슨했는데 이제는 100배럴 이상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보조 배터리, 노트북 배터리, 심지어 전동 칫솔 배터리까지도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손상된 배터리나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돼요. 최근에 한 승객분이 평소에 가져가던 대용량 보조 배터리 때문에 보안 검사에게서 30분이나 지연된 적이 있어요. 2.5mAh짜리 보조 배터리였는데 새로운 용량 제한 규정을 몰랐던 거죠. 보안 요원이 배터리를 자세히 검사하고 항공사에 문의하고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승객은 출장용으로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가져가야 했는데 보조 배터리 없이는 하루 종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보조 배터리를 포기하고 탑승해야 했죠. 미국 현지에서 새로 사야 한다며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용량이 작은 걸로 준비했을 텐데 말이에요. 액체류 규정도 더 엄격해졌어요. 뱀비밀을 제한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젤 형태의 제품들도 더 세밀하게 검사해요. 특히 화장품, 치약, 헤어 제품 등이 대상이에요. 투명한 지퍼백에 담는 것도 의무가 되었고 지퍼백 크기도 정해진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20대 여성 승객이 화장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110ml짜리였는데 10ml 초과라서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 제품이라 가격도 비쌌는데 그냥 버려야 했어요. 작은 용기에 나눠 담을 수도 있었지만 보안 검색대에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죠. 전자기기 검사도 강화됐습니다. 노트북은 물론이고 태블릿, 게임기, 심지어 대형 스마트폰까지도 별도로 꺼내서 검사받아야 해요.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기기는 반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액체류는 100ml 이하로 준비하고 투명한 지퍼백에 담으세요. 지퍼백도 규정 크기에 맞는 걸로 미리 구매해두는 것이 좋아요. 공항에서 파는 건 비싸거든요. 전자기기는 출발 전날 충전을 완료하고 보조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세요. 100회아워 이상이면 미리 항공사에 문의해서 승인을 받거나 용량이 작은 걸로 바꾸는 것이 안전해요. 여러 개를 가져갈 때는 개수 제한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최신 리스트도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규정이 자주 바뀌어서 예전 정보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나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보안 검색 통과 시간을 고려해서 공항 도착 시간을 조정하세요. 성수기에는 보안 검색만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여유 있게 출발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는 입국 심사 시 요구되는 증명 서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관광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입국 심사에서 오랜 시간 질문을 받거나 별도 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보는데 대부분 간단한 준비 부족 때문이에요. 완벽한 서류 준비로 입국 심사를 5분 내로 통과하고 의심받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입국 심사관들이 가장 의심하는 것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관광이나 출장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명을 요구합니다. 10월부터는 이런 검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단독 여행객이나 장기 체류 예정자들은 더 철저하게 확인받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남성 승객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입국 심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심사관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냐고 물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여행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심사관에게는 의심스럽게 들린 거죠. 결국 그 승객은 별도 심사실로 안내되어서 2시간 넘게 추가 질문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뭘 할 건지,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숙소는 어디인지,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있는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물어봤대요. 다행히 결국 입국은 허가됐지만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왕복 항공권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로는 숙박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어요. 30대 여성 승객이었는데 친구 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 연락처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승객도 별도 심사를 받게 되었고 친구가 공항까지 와서 신분을 확인해주고 나서야 입국이 허가됐어요. 만약 호텔 예약 확인서라도 준비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친구 집에 머무르더라도 백업 계획으로 호텔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제 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은 경우도 봤어요. 대학생이 배낭여행으로 한 달간 미국을 돌아다닐 계획이었는데 현금을 별로 안 가져왔더라고요. 카드는 있었지만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 서류가 없었어요. 심사관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할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왕복 항공권은 필수예요. 편도 항공권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재생국으로 나가는 항공권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변경 가능한 예약을 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호텔 예약 확인서는 반드시 영문본으로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친구나 친척 집에 머물 예정이라면 그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알아두고 초청장까지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여행 일정표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두세요. 어떤 도시를 언제 방문할지 대략적인 계획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체제 비용 증명도 중요해요. 현금, 카드, 통장 잔고 중에서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한도 확인서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가져가세요. 하루 최소 $100 정도의 체제 비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는 영문본으로 준비하고 복사본도 따로 보관하세요.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스마트폰에도 사진으로 저장해두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입국 심사 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한국 승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 표현만 알아도 자신 있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입국 심사관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은 정해져 있어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숙소, 직업, 이전 방문 경력 정도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인상적인 경우를 봤어요. 70세가 넘은 할머니 승객이 계셨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손녀가 미리 준비해준 문답지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셨거든요. A4 용지 한 장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영어와 한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심사관이 질문할 때마다 종이를 보면서 천천히 답변하셨어요. 심사관도 상황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tourism, 2 weeks, hotel 이런 핵심 단어들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충분히 소통이 됐어요. 준비의 힘을 정말 실감했던 순간이었죠. 반대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30대 직장인이었는데 휴가차 왔다는 걸 설명하려고 회사 일정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말이 꼬이고 심사관이 오히려 의심스러워 했어요. 입국 심사에서는 정직하고 간단한 답변이 최고예요. Why are you visiting? 이라고 물으면 tourism 또는 vacation 이라고 답하면 돼요. 굳이 I came here to see famous places and experience American culture처럼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체제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0 days 또는 2 weeks처럼 숫자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숙소를 물으면 호텔 이름을 말하거나 호텔인 맨해튼 정도로 답하면 충분합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office worker, teacher, student 같은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만약 영어 실력이 정말 부족하다면 번역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앱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인 답변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네트워크가 안 되거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고 정직한 태도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Sorry, I don't understand. Can you repeat, please? 라고 정중하게 말하세요. 심사관들도 외국인이 영어를 완벽하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거짓말은 절대 금물이고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도 위험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식은땀을 흘리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가족이나 친구와 역할극을 해보거나 거울을 보면서 혼자 연습해봐도 좋아요. 핵심은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7번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기기 검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검사를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점점 더 자주 목격하고 있는데 처음 겪는 분들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10월부터 미국 세관에서 디지털 기기 검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의심이 있을 때만 검사했는데 이제는 무작위로도 검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테러 방지와 밀수 단속이 주된 목적이지만 일반 관광객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어떤 기기들이 검사 대상이 될까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도 포함돼요. 검사관들은 사진, 동영상, 메시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스럽지만 현재 미국 법률상 가능한 절차입니다. 지난달에 실제로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대 남성 승객이 스마트폰 검사를 요구받았는데 사진첩에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검사관이 그 사진들을 보더니 기어이 군사 관련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의무병역제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생겼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추가로 30분 정도 지연됐어요. 만약 미리 그런 사진들을 정리해뒀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사진이라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미리 백업하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SNS 게시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어요. 젊은 여성 승객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 미국에서 일자리 찾아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린 거였는데 검사관이 이걸 보고 불법 취업 의도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승객은 관광 목적이라고 계속 설명했지만 SNS 게시물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결국 별도 심사를 받게 됐고 회사 재직증명서와 휴가증명서까지 보여주고 나서야 올해의 오해가 풀렸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출발 전에 디지털 기기를 정리해야 해요. 먼저 여행과 관련 없는 민감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기기에서 삭제하세요. 특히 군사시설, 정치적 집회, 시위 현장 등의 사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SNS 계정도 점검해 보세요. 최근 게시물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임시로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아요. 미국 이민 가고 싶다. 한국 떠나고 싶다. 같은 표현들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메시지와 이메일도 확인해 보세요. 불법적인 내용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비즈니스 관련 메시지는 관광 목적과 맞지 않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백업해 두세요. 만약의 송부 경우를 대비해서 기기를 포맷하거나 초기화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같은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기 검사를 요구받으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럼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신 검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언어가 부족하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8번째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책과 오늘 내용 정리입니다.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요. 승무원으로 9년간 일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승객도 시스템 오류나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비상연락처와 대응 절차를 알면 최악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50대 부부 승객이었는데 ESTA 승인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입국 심사대에서 시스템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승인 화면을 보여줬지만 심사관은 자신의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입국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승객분이 ESTA 승인서를 출력본으로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심사관이 상급자에게 문의하고 시스템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일시적인 오류였다는 걸 확인했죠. 만약 출력본이 없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종이 서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항공편 연착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어요. 태풍 때문에 출발이 하루 지연됐는데 미국 현지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입국 심사관이 픽업 나올 사람에게 확인 전화를 하려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승객이 미리 저장해둔 한국 영사관 번호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사관에서 항공편 지연 사실을 확인해주고 대체 연락 방법도 제공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비상연락처의 중요성을 실감했던 사례였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재외국민 영사 서비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현지 한국 영사관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응급 상황 시 24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관에서는 통역 지원, 법적 조언, 응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행보험 긴급 연락처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입국 거부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24시간 헬프라인 번호는 특히 유용해요. 대체 항공편 정보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입국이 거부되면 즉시 출국해야 하는데 다음 항공편이 언제인지 모르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같은 항공사의 다른 편이나 타 항공사 운항 스케줄을 미리 확인해두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8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ESTA는 90일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둘째,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손가락과 얼굴 상태를 점검하세요. 셋째, 여권 유효 기간이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강화된 수화물 보안 검사에게 대비해 금지 품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째, 왕복 항공권과 숙박 증명서 같은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여섯째, 입국 심사 시 간단 명료한 영어 표현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일곱째, 디지털 기기에서 민감한 사진이나 SNS 게시물을 정리하세요. 여덟째, 비상 상황을 대비해 영사관 연락처와 여행보험 정보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이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세요. 9년 동안 현장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미국 여행 되시기 바래요.